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초저출생 사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죠. 보건복지부가 최근 아이가 없는 6쌍의 부부와 함께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요,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부모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개근거지라는 놀림을 받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해외여행 같은 교회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개근한 것을 비하하는 말이죠.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건 치열한 고민의 산물은 아니었을까? 남과 비교하면서 무한 경쟁으로 키우는 아이가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더 좋은 걸 가지게 해줘야 한다는 건지, 더 좋은 걸 가지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적게 낳는 건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분명한 건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개근할 만큼 성실한 생활 태도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거라는 것,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부모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 정인하 시장을 비롯해서 광양시 집행부 공무원들 대거 불참했다면서 본회의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광양시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네, 광양시 의회가 어제 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 상정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회 마지막 일정인 이 본회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인화 광양시장과 시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며 의회 본회의 일정을 4일 뒤로 미루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어제 오전 10시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 대거 불참하자 서영배 의회 의장이 재난이나 특이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간부 공무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대거 20여 명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서영배 의장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기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광양시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광양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출석 사유는 해외 출장이나 관외 출장, 장기 재직 휴가, 연가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인화 광양시장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자격으로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해외 연수를 떠난 상황입니다. 시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 해외 연수를 떠난 상황이면 대개의 경우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대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의 의회 본회의장 집단 불참을 광양시 의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뭔가 항의의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의회로서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일종의 집단 반발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광양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본회의장 집단 불참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광양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의회 본회의장 집단 불참에 대해 광양시 집행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출장과 장기 재직 휴가 등이 우연하게 한꺼번에 겹친 것뿐이고 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의 각종 출장이 상대방 일정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장기 재직 휴가 역시 이 간부 공무원들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하기는 곤란하다며 사실상 우연의 일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광양시 집행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이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의 이번 본회의장 집단 불출석 사태를 시 간부 공무원들이 광양시 의회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 불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항의성 회의 불참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로는 지난 5월 17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17일 회의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개회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영배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을 향해 광양시 의회가 광양시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시민들의 대의기관임을 시 집행부가 잊었는지 묻고 싶다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지 말라고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영배 의장은 시의회가 매월 간담회를 추진하며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인화 시장이 취임하고 2년 동안 시정에 대한 논의를 함께한 적이 없다며 정 시장의 소통 부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영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무소속 정인화 시장의 이른바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이순신 철동상 건립 사항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서영배 의장은 정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가는 곳마다 이순신 철동상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의회와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양시가 현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라며 정 시장의 역정 사업에 대한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대놓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광양시 집행부는 극구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시의장의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서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회의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만 소통 부재 표현은 아닐지 생각해볼 여지도 좀 있어 보이고요. 참 시기가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 봉화산 일대에 서식하는 꽃사슴이 산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그동안 사랑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순천 봉화산에 서식하고 있는 꽃사슴의 개체 수가 크게 늘면서 그동안 등산객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해온 이 봉화산 꽃사슴에 대한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천 봉화산에 이 꽃사슴이 서식하게 된 것은 15년 전쯤 이 조례동의 한 사슴 농장에서 이 꽃사슴들이 탈출해 이 봉화산 일대에 서식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문제는 봉화산에 이 상위 포식 동물이 없고 이 주민들의 보살핌이 더해지고 이 먹이 공급까지 되면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천 도심 가운데 일종의 섬 모양으로 존재하는 봉화산은 이 서식 동물들의 외부 이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개체 수가 늘어난 꽃사슴이 봉화산 주변의 주택가와 도로, 심지어 순천 동천 주변까지 내려오면서 이 주민들의 접촉이 늘고 있어 노드길이나 주민 접촉 과정에서 자칫 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봉화산 둘레길에는 꽃사슴 사체까지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봉화산에 서식하는 꽃사슴 개체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앞으로 개체수 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꽃사슴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 상황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봉화산 꽃사슴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는 앞서 언급한 노드길이나 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별도로 이 봉화산 주변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 또 봉화산의 생태계 교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봉화산 꽃사슴 개체수가 늘면서 산 인근 주변에 있는 이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좁은 면적의 특정 동물의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 먹잇감이 부족해 이 생태계 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봉화산의 꽃사슴 개체수가 늘면서 이 봄철에 새싹이나 야생화 등을 이 꽃사슴이 무차별적으로 뜯어먹어 이 봉화산의 식물 생태계 전체에 문제가 발생해 이대로 가면 이 생태 도심 공원이라는 봉화산의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꽃사슴 개체수 증가에도 꽃사슴이 행정당국 포획 등 개체수 조절 등의 방법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면서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순천 봉화산의 꽃사슴은 야생 상태로 서식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 봉화산 꽃사슴이 야생동물이 아니라 가축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포획이나 개체수 조절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자체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봉화산 꽃사슴은 농장에서 탈출한 지 15년이 지나 이 완전 야생동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법적으로는 농장주가 잃어버린 가축으로 여전히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순천시가 이 봉화산에 서식하는 꽃사슴 숫자를 조사했는데 당시 70에서 8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 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아파트로 포위되어 있는 봉화산에 서식하는 꽃사슴이 다른 지역의 산, 그러니까 넓은 면적으로 서식 환경을 넓힐 수 있도록 외부로 통하는 이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살펴볼 민원. 이제 병원 진료 보시려면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의료보험 도용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함도 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이에요. 네, 지난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예.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요, 타인 신분 도용에 항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지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진료는 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평소 진료비보다 한 3-4배 정도 비싼 진료비를 받아야 됩니다. 예. 대신 14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서 추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병원마다 입구나 접수 창구 앞에 접수 전에 신분증 꼭 지참하라는 문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네.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오전 여수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예. 오전 이른 시간이라 노령 환자들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접수 창구에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해서 직원 안내에 따라 QR코드로 이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받거나 끝내 해결하지 못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하. 일부 병원에서는요, 시행 전부터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공지하면서 기존에 병원을 자주 다니던 환자들은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 대부분요, 매번 신분증 검사가 불편한 입장입니다. 예. 이 접수를 하지 못한 한 시민은 급하게 병원을 찾으면서 신분증을 깜빡했다면서 노인일수록 더욱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경우에는요, 노인 대부분이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투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얘기 들어보시죠. 다른 병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와서 한다 그러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 안 가져와서 지갑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항상 지갑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죠. 이게 저는 QR이 원래 이렇게 보통은 휴대폰에 있으면 하나도 번거롭지 않게 찍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QR이 없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로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치하고 그런 게 이제 젊은 저는 괜찮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주민번호 이렇게 하고 됐는데 번거롭죠. 어르신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마 아예 불가능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저희 세대는 괜찮은데 도와주시긴 하는데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인증서가 없다면 그것도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불편하죠. 그냥 오면 됐는데 지금은 꼭 챙겨야 되니까 불편한 거지. 그런 건 있지. 우리 그런 거 할 줄 모르게. 견적비도 2번 쓰잖아요. 2번 쓰요. 네, 많이 불편한데. 예, 아직 뭐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병원에서는 아직 검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이 동네 병원의 경우는요, 방문하는 환자 대부분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고요. 자주 오시는 분들. 그렇죠. 또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강화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요,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병원을 찾아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서요, 다음에 올 때 신분증 꼭 챙겨 오시라 안내하고 기존처럼 임의로 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분증 검사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이 신분증이 나오지 않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확인 의무 대상에 제외되고요. 이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 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에도요,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신분증
신분증 검사가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정수급 막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재계약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라는 의문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신분증을 챙기는 것으로 의료보험 도용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수고스럽지만 시행하는 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요, 이런 신분증 검사 하나만으로 큰 변화가 있겠냐는 의견인데요. 신분증 검사도 검사를 했다는 결과가 남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접수할 때 보고만 많은 거거든요. 네. 임의로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자들 얘기 들어보시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신분증을 이제 주면은 그 딱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해도 좀 뭐 의료보험 그게 좀 도움이 된다니까 방지될 것 같은데요. 예, 불편은 감수해야죠. 그게 도움이 되려면 모르고 도용하려고 한 사람은 다 해먹어. 되기는 되겠죠. 아니 누가 얼마나 주민등록 확인하고 그랬어요. 옛날 주민등록 10년 전에 갖고 온 사람, 나도 주민등록 10년 20년 된 주민등록인데. 이제 작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대리 처방도 많이 해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뭐 오는 사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동네 병원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요, 신분증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 네, 저는 그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세종의 시민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제가 뭐라고 민주시민 교육을 하겠습니까마는 어떤 공론화나 참여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제가 순천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그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뭐 기적의 놀이터, 뭐 주민자치회 전체 24개 읍면동을 확산한 문제, 그리고 각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간 문제,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례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목적과 가치보다는 기술을 좀 전달하러 왔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대화의 기술 또는 참여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기술을 좀 전파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어제가 아니네요. 수요일 날 그 대전에서 한국 YMCA의 이 제도 개선 위원회라는 곳에 제가 또 한국 YMCA 사무총장 협의회장이지 않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국 YMCA 사무총장 협의회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님들 그다음에 젊은 사무총장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세계 YMCA는 지금 여성 청년들이 거의 각각 30%를 이사회 멤버,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대한민국은 좀 그렇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현실을 너무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뭐 이런 토론들이 있으면서 제도 개선 위원회는 열렸는데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제도 개선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또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전투력을 좀 발휘하고 왔습니다. 안타깝고 사실 지역 YMCA는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 YMCA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역 연맹체로서의 구조를 전혀 뭔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그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참담함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최근에 겪고 있는 국회의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을 여실히 느끼면서 조금 내려오는 길에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내 나이 50 동안 열심히 이렇게 싸워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맨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도 생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뒤에 누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는 있네요, 그래도. 아, 그러네요. 여기서 이야기 다 하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도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제주도에서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작년에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해서 뭐 최우수상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래요. 예, 상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예, 제가 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데요. 뭘 잘했길래 상을 받았어요? 여수가 좀 독특해요. 여수는 비정규직 협력 사업을 잘해요. 브랜트라든가 특수노동자 영역에서 지원 사업을 여수시가 잘하고 최소한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남해약 그 협력업체라든가 그랬어요. 있으면 어떻든 여수시나 지역의 시민사회가 그 문제를 풀려고 중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측에 뭐 거의 압력도 강하면서 시장님들이 압력도 강하면서 어떻든 노동자 문제만큼은 여수가 좀 다른 지역보다도 같이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주요한 성과가 좀 있었고요. 어떻든 이런 것 때문에 여수도 좀 경제나 여러 공약들이나 정책들이 많은데 저는 노동 정책들도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 노동위를 가야 되는데 여수 국회의원들은 환경 노동위를 절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가서 어쨌든 여수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국회에서 환경 노동위원회인데 거기서 노동자들 많이 대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5월 26일이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1시에 여수시가 처음으로 청소년 날을 지정했거든요. 매년 5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청소년 날을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수시가 제1회 여수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기념식과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께서 사회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광이죠, 뭐. 예. 네, 지역에서 청소년 단체하고 또 여지까지 자치단체가 함께 모여서 청소년들의 권리라든가 청소년의 문화, 생활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 그리고 1년 동안 청소년 유공자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 아마 시상도 하는 그런 뜻깊은 기념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요. 네, 5월 24일 그러니까 오늘 여순 관련된 그 토론회가 그 순천 YMCA 3층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여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론회 내용을 가지고 향후 민주당 특별위원회와 그다음에 역사 왜곡 저지 여순 역사 왜곡 저지 비상대책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토론회 내용을 좀 전달하고 좀 적극적 활동을 좀 해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내일은 25일인데요.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은 순천 YMCA가 플로깅을 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오촌 광장에서 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 순천 시민 여러분 혹시 플로깅 하실 분들 있으면 순천 YMCA 연락 주시고 그리고 내일 10시 오촌 광장 주변에 계시면 함께 플로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최근 6대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낸 것이죠. 공약을 보면 지역의 여론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가 가늠이 될 텐데 오늘 동부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동 공약 6가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서 근황 이야기 주시면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도 있습니다만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들을 텐데 김대희 총장님 먼저 주실까요? 네, 어떻든 전남 동북 권역이죠. 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특히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 5명이 무엇을 중심으로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보고 서로 뭐 밝혔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예. 좋다고 보고 또 이걸 또 완수하기 위해서 각자 상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정례적인 모임들 준비하겠죠. 하면서 공유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그 동북권 지역의 도민들의 의견들도 받아서 좀 더 내용을 풍부히 하면 좋겠다. 물론 그 6가지 종류에 대해서 뭐 각각의 주제들은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서로 담았지만 이게 또 동북권 지역 전체 공동사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또 실행하는 방법과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좀 받아서 폭넓은 의견을 받아서 정례적으로 논의를 지역사회에 해간다면 저희는 충분히 박수 칠만 하고요. 6개 공동사업을 제가 일일이 봤는데 각 지역마다 묘한 자기 요구들을 잡아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광양이나 뭐 고흥에도 배려를 하고 순천이나 여기서 또 공동사업들도 같이 가는데
어떻든 이런 뭐 공약들이 서로 발표가 되고 내용을 좀 살찌우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지자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내는 과정, 풍부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6대 공약 살펴보면서 일단 제 1번에 윤 정부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저지 및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라고 개정이라고 나온 부분은 되게 지난 우리가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이 전남 동부권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서약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효능감이 좀 발휘된 것이 있다.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이 분들의 그 국회의원 전에 활동 내용들을 보니까 권양엽 의원은 민주당 내에 굉장히 오랜 당직자였고, 그 다음에 김문수 의원은 지방 의원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철현 의원은 검사였고 또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문금주 의원은 행정관료 출신이잖아요. 예. 자기 개성들이 굉장히 좀 분명한 반면 의외로 역시 행정관료들의 좀 조심스러움, 그리고 굉장히 우유부단함이 좀 이 공약 6대 공약 내에 드러나 있고 포커스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개발 공약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필요한 공약들이죠. 왜냐하면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어쨌든 SOC를 확충하는 문제로 인구 유입을 좀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들은 좀 작용했지만 순천대학교 의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약 사항에 좀 넣어서 이 전남 동부권역에서 지금 가장 요청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적극적 의정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이분들이 약간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시켜놨던 전남 동부권역 시민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또 역시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대의기관이야, 헌법기관이야, 전문가야, 그러니 일반 무지랭이 시민들하고는 달라, 혹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강하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뭐 네. 그렇게까지야 뭐 오늘 굉장히 또 날이 또 서 있으신 여기까지만 날이 서 있고 예. 네. 6가지 뭔데라고 생각하시는 또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 왜곡 저지, 또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여수 순천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 건설, 네 번째 역시 철도인데 남해안 남중권 경전철 건설이고요. 그다음이 광양만권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 분원 유치, 요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있고 공통적으로는 뭐 철도나 도로가 이제 좀 메인인 그런 한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봐서요. 김대 총장께도 질문을 드리면 뭐가 가장 좀 공감이 되고 뭐가 좀 아쉬우십니까? 저는 뭐 여순 사건 그 역사 왜곡 저지 이 특별법 개정 문제인데요. 어떻든 이것은 전남 동부권 지역의 도민들이 여전히 가장 요구했던 영역이고, 그리고 뭐 여순 고속도로 건설을 계속 여수 쪽에서 이제 요구했던 뭐 사안이라서 충분히 그래요. 이해는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특히 이제 광양만권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문제라면 넘어갈 건데 이게 기회발전 특구 영역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정부 예산을 좀 받아서 광양만권의 2차 연료전지의 생산 기지들을 좀 더 확보하고 연구 클러스터화 시키자 이런 주제라면 가능할 건데, 기회발전 특구는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는 다른 정책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들을 기회발전 특구 영역으로 지정해 준 거거든요. 그럼 과연 동부권 지역이 어떻든 다양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전남 동부권 지역이 그러면 새로운 이러한 인구 소멸 위기라든가 다양한 도시가 정체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과연 2차 연료전지 하나만으로 다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기회발전 특구가 있다면 이건 최소한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시민사회도 이와 관련해서 1년 전부터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특별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떻든 광양만권 경전철 문제는 저는 전남 동부권 지역이 최소한 여순광은 통합을 좀 하자는 주의지만 그래도 이게 교통통합에서 이 6대 우선순위로 올라올 상황인가. 어떻든 이게 여수 순천 광양을 경제철로 두는 문제인데 경제철로 두는 문제 못지않게 기존의 전라선과 연동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가 기존의 도로교통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물론 다 필요성은 있지만 6대 우선 과제로 들어온다면 저는 광양만권 2차 연료전지 문제건하고 경전철 문제가 과연 이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일까. 그리고 기회특구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동북권 지역의 상생의 문제, 통합의 예.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안을 낼 수도 있을 건데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뽑아주셨어요. 김석 총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6대 공약 관련해서 김대희 총장님께서 좀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 당선자들이 전남 동북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되게 좀 발표문에서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전체 180만 전라남 도 인구 중에 89만이 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82%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더군다나 무엇보다 서부 권역하고 비교해서는 국세 납부율이 뭐 굉장히 8배나 많다라고 압도적이죠. 하는 압도적인 압도적인. 지적을 하면서 특히 지방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전남 서부 권역에 너무 많은 기관들이 몰려 있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 수치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여수, 순천, 광양 뭐 행정협의회랄지 이런 곳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오랫동안 관리되어 왔다고 한다면 예. 뭐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뭔가 선점 우위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6가지 공약 중에 이 6대 공약이라고 발표한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 정책과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6분이 지켜가지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공약상은 몇 대 그러면 나머지는 6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공약들에 대한 것들의 비중은 좀 낮은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좀 들면서 한 가지 좀 이 안에서 그 총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광양만권의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랄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랄지 뭐 공항공 우주연구원 공흥분원 관련된 문제랄지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 건설을 뭐 모두가 함께 요청하고 있는 문제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과 무관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지역 배경 설명에서 뭔가 이렇게 뭐 일자리 문제를 더불어 가지고 지역 소멸의 문제와 뭐 이렇게 기후 위기랄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굉장히 중요한 이 개발 사업 이 공약 사항에 앞서는 아젠다들이 좀 더 내세웠다면 상당히 좀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고 이 공약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공약들 중에서 일단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와 논의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방식의 6대 공약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내놓은 공약들 중에서 좀 더 시간이 좀 있었으니 지역 유권자들이랄지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필요한 좀 의제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6대 공약이라고 발표하면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공약을 내놨는데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문제에서도 유권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순서와 절차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좀 하면서 그러면 미안합니다. 두 분께 여쭙고 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뭐 가장 큰 논의는 뭐 전남 의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꼭 들어갔었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 6대 공약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광양만권, 뭐 전남 동부, 뭐 남해안 남중권, 뭐 요 일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제 대표 말이 있습니다만 어떤 공약이 꼭 필요했는데 빠졌다라고 지적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전남 동북권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정책적 방향을 줬으면 어떨까. 예. 어떻든 최근에 여수도 그래요. 최근에 순천대 의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동북권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 하다 못해 그러면 도지사라도 동북권 나와야 된다는 말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이건 2, 3년 전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동북권은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도시라는 이런 감수성들이 흐름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 5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만나고 앞으로 이제 논의들을 많이 하겠지만 의제를 많이 선정하겠지만 어떻든 경제 공동체 문제 이것이 또 행정 통합으로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흐름과 방향 그래서 동북권 지역이 지향하는 가치를 좀 더 담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은 있어요. 예.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국회 역할이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 같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의 역할로서보다는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 일본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이거 부합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고속도로 건설이랄지 이런 건설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예타를 뭐 배제되는 문제랄지 또는 예타 과정에서 지역사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경제성이 지역에 어떻게 뭐 이렇게 지역 사정과 여건에 맞게끔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법률을 좀 개정한다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던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역과 여건에 관련돼서 여순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진상조사 보고와 관련된 뭐 기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좀 추진하겠다랄지 아니면 국정감사에 다루겠다랄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거든요. 의정활동의 약속인데 그런 입법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정부를 통제해서 전남 동부권에 얻어올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들이 향후에는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이제 요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의대는 빠졌어요.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전남 동부적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냥 그 담론적으로는 당연히 동부권에 유치해야죠. 이거를 부인하는 분은 이제 안 계시단 말이죠.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이번 6대 공약 중에서 왜 순천대 의대 문제가 빠졌는가 하고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었어요. 예. 물론 이제 당사자한테는 전화를 못 하고 주변에 뭐 정가에 있는 분들하고 문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 문금재 의원은 그 장흥 그리고 강진, 고흥, 보성 지역구예요. 근데 이쪽이 절반은 또 서부권이거든요. 강진하고 장흥 쪽은 서부권을 주고 있어서 일단 문금재 의원께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데 실제로는 문금재 의원은 김영로 도지사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출신이시니까. 네네 약간 뭐 반응이 좀 그런가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 나머지 4명이라도 하자. 나머지 4명 동부권 지역에 직접 있는 4명이라도 하자 그랬는데 또 권영엽 의원께서는 하필 또 이때 병원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다행히 뭐 한 2-3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여수 쪽은 어떻든 병원 문제는 차후에 하자. 의과대학 문제를 먼저 유치를 하고 그 뒤에 병원 문제는 함께 좀 합의하자라는 이런 공동의 의견들이 좀 여수 쪽은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뜬금없이 병원 문제를 주장하고 나오니 이 문제가 합의를 못 봤다. 하지만 계속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안 되면 병원 4명. 쪽이라는 것은 광양 쪽에서는 이제 신대지구 쪽을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권영엽 의원이 일단 이쪽이 영역이 지역구를 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했는데요. 해룡 지역. 예, 하지만 좀 다행히 좋은 것은 이 4명이라도 어차피 이제 문금재 의원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4명이라도 우선적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좀 조속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걸로 입장들을 조율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석 총리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소병철, 주철현, 그리고 김혜재, 서동용 이분들이 공약을 공동공약을 발표했었어요. 그때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하고 여순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뭐 이슈화를 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뭐 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문금주 의원은 도대체 왜 동의를 하는지 못하는지 유권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러저런 전라남도 사정을 좀 살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남 동부권역에 있는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의대를 유치하는 것이 먼저인 거고 어쨌든 강릉과 관련해서는 병원과 관련된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수에서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전남 동부권역에서 전라남도가 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겠다고 하니 지역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공약 사항에서 순천대 의대를 반드시 넣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거죠. 그러나 조율 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율을 통해서 좀 더 큰 에너지로 순천대학교 의대를 설립하는데 모두 의정활동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김대희 총장님이 초반부에 언급하셨지만 전남 동부권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 어떤 뭐 생활 공동체적인 것이 여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두더라도 사실은 서울로 가거나 좀 멀리 대형 병원으로 가는 시간에 대한 전략이랄지 그다음에 관련된 복지와 관련한 어떤 혜택이랄지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타 발생하는 병원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지금 현재 의대 유치가 먼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좀 집중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이런 건 안 돼요. 그 지자체장이랑 국회의원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도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아니면은 속해 있는 시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늘 원해왔던 게 동부 100명, 서부 100명 해서 통합의대. 아니 그 대통령 말 뭐라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번 주장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오는 건가요? 필요하면 뭐 국무총리를 다 거칠 수도 있고 교육부를 다 거칠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걸 원했던 것이니까 네네, 다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능하죠. 가능한 거고 어떻든 이게 이제 의과대학 문제는 교육부하고 대학이 주체이기 때문에요.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4명 국회의원이라도 사실상 이 6대 공약 중에서 의과대학 문제하고 여순 사건 그 특별법 개정하는 문제가 핵심이에요. 예. 핵심인데 그 주요 핵심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4명 국회의원이라도 모여서 신속하게 대정부 교육부라든가 국무총리한테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확인받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 국회의원들이 되면 다양한 해법들은 사실상 국회의원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순천대와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순천대와 전남 동북권 지역에 그럼요. 이건 4개 시군이 함께 고민하는 5개 시군이 고민하는 영역이라서 공동의 사안으로 같이 좀 이 문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안과 정책과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순사건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전남 동북권에서 그 누구라도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의대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거기 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전남 동부권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이 공약 실행을 위해서 상임위 배정을 좀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활동했을 때 사실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도지사는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정부의 일정 부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정부를 감사하고 심의하는 기관이 또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구조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동 공약 발표에 말미에 이제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이 잘 안 됐다. 앞으로는 잘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소지역주의로 말미암은 결과물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되려면은 뭘 좀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두 분께 30초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을 정리화시켜야 되고요.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장도 그 3개 시군 아니 뭐 5개 시군으로 합쳐서요. 일단 합쳐서 이 의제의 틀들을 정리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모여서 국회의원이 함께 좀 공동으로 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모임의 정리화를 공식화하자 이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모임의 정례와 더불어서 이게 너무 높은 분들만의 그 의사로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유권자들, 시민들과 이런 의제를 가지고 좀 자주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든 국회 안에서든 여기서 시민을 초대해서든지 간에 좀 토론과 공론화 과정들을 좀 더 만들어내면서 공약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만나면은 공동 번영 됩니까? 그래도 안 만난 것보다 훨씬 낫죠. 21대는 좀 껄끄러웠거든요. 솔직히 서로 사실상 공동보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좋으면 공동번영입니까? 사실은 그런 목표가 분명치 않은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협의 과정이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를 우리는 조금 뭐랄까 응원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기대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YMCA 토론 이번 주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혜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말입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죠. 벤 이킹의 Stand By Me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s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